학교에 익명 제보본한 거. 네 핸드폰 번호 다 나왔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향, 냄새에 피 비린내가 섞여 들어옵니다. 장례식장입니다. 남편 영정사진 속 저 웃음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난도질합니다. 곡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꺼이꺼이 짐승 같은 소리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옵니다. 제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시커먼 숯덩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년이 왔습니다. 남편을 홀려 집안을 거덜낸 그 불효시 최유리.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들어옵니다. 하얀 봉투를 내미네요. 조의금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마자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2천만 원을 뱉어내라. 남편의 시신이 아직 식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귀에 대고 뱀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이지영 씨, 민수 씨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아 쓴 돈, 이젠 형님이 갚아야죠. 애들 학비, 그게 문제예요? 지금 당장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확 올라옵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는요, 심장이 멈추고 온몸의 구멍에서 피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눈앞이 핑그르르 돕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흘러내립니다. 너, 내가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목구멍에 뜨거운 쇳덩이가 걸린 것 같습니다. 손등에 실핏줄이 터져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내 남편, 내 인생, 내 자식들의 미래까지 몽땅 도둑질해 간 저 악마 같은 년. 억대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떵떵거리던 남편이었습니다. 나는 시장 바닥에서 시든 배추잎을 줍고 걸레짝 같은 옷을 입으며 버텼습니다. 그 돈 다 전현 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내 입안에는 여전히 20년 전 가난에 찌들어 먹었던 흙먼지 냄새가 가득한데 전현은 명품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를 비웃습니다. 하늘이 무너집니다. 발가락 끝부터 온몸의 신경이 마비되는 기분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럴 수 있느냐고요. 이 지옥 같은 사기극의 시작. 딱 사흘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날은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사흘 전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비가 미친 듯이 퍼붓던 그 밤, 남편 민수는 술에 절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건 역겨운 술 냄새와 저급한 향수 냄새였습니다. 불을 켜니 놈의 하얀 와이셔츠 깃에 시뻘건 루즈 자국이 선명하게 박혀 있더군요. 그게 내 가슴에 박히는 비수인 줄도 모르고 나는 바보같이 수건을 챙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놈이 내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이혼해. 그 사람, 내 아이 가졌어.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니 이내 갈기갈기 난도질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22년 세월입니다. 생선 가시 발라내듯 내 청춘 다 바쳐 뒷바라지한 세월이 고작 저 입술. 한 번 놀림의 걸레짝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방 안에서는 고3 딸이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애비라는 인간은 독사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쏘아봤습니다. 집 팔 거야. 그 사람 살 아파트 보증금 해줘야 해. 넌 그냥 몸만 나가. 명치 끝이 시뻘건 불덩이를 삼킨 듯 타들어갔습니다.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끝이 덜덜 떨려 주먹조차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알고 목숨 걸어 지키는데 이놈은 제 자식 눈물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내쫓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 미쳤어. 우리 애는, 우리 지민이는 어떡하고. 내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놈은 대답 대신 현관문을 부술듯이 닫고 나갔습니다. 그게 놈의 마지막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차가운 강물 속에서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자살이라고 합니다. 사업 실패에 우울증이 겹쳤다고들 떠듭니다.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내 남편은 스스로 죽을 위인이 못 됩니다. 그 불효씨 최유리. 그년이 내 남편을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게 분명합니다. 내 입술은 이미 터져 피맛이 진동합니다. 눈두덩이는 붓고 목구멍에서는 쇳소리가 나지만 나는 울 수 없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자리에 도끼가 들어찼습니다. 그년이 뺏어간 내 돈, 내 남편의 목숨값.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찾아올 겁니다. 아니, 그년의 심장 밑바닥까지 갈아 마셔버릴 겁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집은 차디찬 냉골이었습니다. 남편이 빠져나간 자리는 온기 하나 없이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 옷장 가장 깊숙한 밑바닥, 먼지 쌓인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비밀 핸드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팍이 조여와 숨이 턱 막히는 걸 간신히 참으며 그 안에 저장된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유리야, 나 회사 돈까지 손댔어. 이제 더는 못해. 제발 살려줘. 남편 민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당당하고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겁에 질려 구걸하는 짐승의 비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그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비수였습니다. 못하긴 뭘 못해. 5천만 원 더 가져와. 안 그러면 당신 마누라랑 애들 학교에 다 까발릴 줄 알아. 죽든 말든 돈 해오라고. 심장이 날카로운 칼날에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등줄기에 식은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내 남편, 그 등신 같은 인간. 그년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뼛속까지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놈이 나에게 내뱉었던 그 독한 말들도 사실은 그년의 협박에 몰려 억지로 뱉어낸 마지막 단발마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년이 가졌다는 아이요? 녹음 파일 속에서 그녀는 낄낄거리며 비웃더군요. 임신 테스트기를 조작해서 내 남편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돈을 빨아먹는 빨대를 꽂은 겁니다. 이 악마 같은 년. 내 남편을 사지로 밀어넣고 이제 나한테 소송까지 걸어. 목구멍에서 피 냄새 섞인 짐승 같은 포효가 터져 나왔습니다. 눈등이 벌겋게 부어오르고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어찌 이리도 잔인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그년의 협박에 못 이겨 차가운 강물로 몸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눈물은 말랐습니다. 슬픔 따위는 사치입니다. 제 가슴 속에는 시커먼 숫덩이 대신 시퍼런 도끼만 남았습니다. 그년이 보낸 소송장, 어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내 인생을 걸레짝으로 만든 그 대가 피눈물로 돌려주겠습니다. 지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의 담임 선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학교로 오셔야겠어요. 학생부에서 수민이를 불렀는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가슴팍에 불길한 예감이 독침처럼 박혔습니다. 앞뒤 잴 것 없이 학교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학생부실 앞, 내 새끼 수민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 가냘픈 어깨가 파들파들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쉰 소리가 났습니다. 눈등은 벌겋게 짓물러서 피눈물을 흘린 듯 충혈돼 있었습니다. 학생부장이 나왔습니다. 손가락으로 툭툭 익명제보 문자가 찍힌 종이 쪼가리를 내밀더군요. 아버지가 회사 돈 횡령하다가 자살했다면서요. 이런 애를 학교에 계속 다니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 항의가 빗발칩니다. 손발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엄마, 반 애들이 다 알아요. 단톡방에 다 퍼졌어. 나 내일 학교 못 가. 애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귀를 뚫고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앉아 있어. 딸년이 흐느끼다 못해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디찬 교무실 바닥에 철퍽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이 얼음장 같은데 제 심장은 그보다 더 시커멓게 얼어붙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자식 인생까지 이렇게 난도질할 수 있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은 죽은 사람처럼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퀭한 눈으로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이가 제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쿵. 뭔가 무겁게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수민아, 문 열어. 엄마야. 대답이 없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문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문이 열린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렸습니다. 딸년이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쳐박고 꺽꺽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 책상 위에는 시퍼런 커터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못 살겠어요. 아빠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제 인생이 다 망가졌다고요. 왜 저한테 이래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피눈물이 제 얼굴을 타고 아이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하지만 제 품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이 가엾은 아이의 천근만근 고통을 감싸기엔 내 몸뚱어리가 너무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그년의 뱀 같은 목소리가 귓구멍을 파고들었습니다. 이지영, 민수 씨가 내 이름으로 빚을 잔뜩 만들어 놓고 죽었는데 내가 가만히 있냐고 학교에 사실을 좀 알린 것뿐이에요. 애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안 그래요? 최유리. 그 악마 같은 년이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고였습니다. 이 년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이제 내 자식의 숨통까지 끊으려 듭니다.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내 심장을 파내버릴 거야. 내 절규에 그녀는 깔깔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에 전신이 떨렸습니다.
이제 결심했습니다. 법, 용서, 그건 다 배부른 소리입니다. 내 아이를 도륙낸 전연 똑같이 피눈물 쏟게 만들어줄 겁니다. 제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처박혔습니다. 저적 액정 화면이 박살났습니다. 내 이성도, 내 남은 자비심도 그 순간 함께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너, 내 새끼까지 건드렸어.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릿한 피맛이 올라왔습니다.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어금니가 부서지는 드득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손끝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굳었습니다. 좋아. 이제 너 죽었어. 내가 땅끝까지 쫓아가서 내 사지를 찢어 놓을 거야. 방 안에서는 내 새끼 수민이의 꺽꺽거리는 울음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파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시커먼 용암 같은 것이 폭발했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히 뺏긴 돈을 찾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저 악마의 목줄을 끊어놓는 피의 전쟁입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딸년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수민아, 엄마 봐. 눈 똑바로 떠.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나는 아이의 눈물을 거칠게 닦아내며 짐승 같은 목소리로 뱉었습니다. 엄마가 전연 지옥으로 보내줄게. 아니, 지옥보다 더한 곳으로 쳐넣어 줄게. 그러니까 너 죽는다는 소리 다시는 하지 마. 알았어? 딸아이의 눈에 서린 공포가 조금씩 가라앉고 제 눈에는 시퍼런 안광이 서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곡소리나 하던 나약한 과부는 이제 없습니다. 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귀신이라도 잡아먹을 짐승만 남았습니다. 옷장에서 남편이 그녀에게 사다 바쳤던 명품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남편의 비밀 핸드폰, 그리고 부엌에서 가장 날이 선 칼 한 자루를 신문지에 싸서 밀어 넣었습니다. 최유리, 내가 사람 잘못 건드렸어. 현관을 나서는 제 발소리가 냉골 같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입안 가득 고인 피를 바닥에 되뱉어냈습니다. 밤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찌르지만 제 심장은 이미 불덩이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입니다. 그년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 그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구렁텅이로 내가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법정 안은 냉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변호사를 붙들고 울부짖던 그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생님, 전연 사지를 찢어놓고 싶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제 딸이, 내 금쪽 같은 새끼가 학교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전연이 내 새끼 영혼까지 난도질했다고요. 그날부터 저는 짐승처럼 증거를 긁어 모았습니다. 남편의 비밀 핸드폰 속 녹음 파일, 피 같은 돈이 빠져나간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그년이 가짜 임신으로 내 남편의 목줄을 죄었던 추악한 증거들까지. 거기에 내 딸을 사지로 몰아넣은 인명 제보. 문자의 발신 기록까지 손에 넣었을 때 제 입술에선 시커먼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입니다. 그녀는 반성하는 기미 하나 없이 수백만 원짜리 명품 백을 휘두르며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입술에는 핏빛 루즈를 바르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더군요. 민수 씨가 좋아서 준 돈이에요. 전 사랑한 죄밖에 없는 피해자라고요. 그년의 뱀 같은 혓바닥이 법정을 모욕하는 순간
저는 가슴 속에 품어온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죽기 전에 돈 다 정리하고 죽어. 안 그러면 내 마누라한테 청구할 거니까. 알았어? 남편의 절규와 그년의 소름 끼치는 협박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판사의 눈빛은 칼날처럼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그년의 얼굴이 쥐 잡아먹은 듯 파랗게 질려가더군요. 이건 조작이에요.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꾸민 거라고요. 발악하는 그년에게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나간 자리에 도끼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지만 눈동자만은 타오르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학교에 익명 제보 보낸 거. 내 핸드폰 번호 다 나왔어. 내가 내 새끼를 죽일 뻔했어.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뻔뻔한 눈동자에 처음으로 공포가 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년의 뺨을 향해 제 모든 한흔을 실어 팔을 휘둘렀습니다. 짝. 천둥 같은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손바닥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속은 얼음물을 마신 듯 시원했습니다. 내 남편 목숨값에 내 딸 인생까지. 이제 내가 목숨으로 갚을 차례야. 지옥, 거긴 너무 편할 거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구렁텅이로 널 쳐넣어 줄 테니까.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내 새끼가 흘린 피눈물, 그녀의 온몸에서 쏟아지게 할 겁니다. 민사 재판에서 승소해서 판결문은 따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종이부스러기였습니다. 형사 재판 선고 날 그녀는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최유리 불출석입니다. 판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면 바로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그녀는 이미 판결이 나올 걸 알고 연기처럼 사라진 겁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채까지 끌어다 바친 그 피 같은 돈. 우리 아이 인생을 망가뜨린 그 돈 뭉치를 들고 그년이 도망을 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대문 앞까지 찾아와 칼춤을 추던 그 지옥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버텼는데. 남편이 싸지른 빚을 감당하며 빚쟁이들 바지춤을 붙잡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때 생긴 도끼가 제 가슴 속에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박혔습니다. 내 새끼 밥줄 끊어놓은 그 돈의 행방을 찾으려고 이 잡듯이 남편의 뒤를 캤던 그 악마 같은 집념. 그 도끼를 품고 지명수배된 그년의 냄새를 쫓았습니다. 발바닥이 부르트고 명치가 타들어 가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인천항 구석 쥐새끼나 드나들 법한 허름한 여인숙 앞에 세워진 그 익숙한 외제차. 우리의 학원비 떼먹고 그년이 타고 다니던 그 번지르르한 쇳덩어리 말입니다. 눈바닥이 뒤집혔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툭툭 붉어지도록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여인숙 문을 부술 듯이 걷어찼습니다. 최유리, 이 사기꾼 년아, 기어나와. 내가 감히 내 돈을 들고 튀어. 방 안에는 캐리어에 옷가지를 쑤셔 넣던 그년이 있었습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구석으로 몰리더군요. 형님, 이거 놔요. 나 미랑할 거야. 이거 놓으라고. 미랑, 내가 감히 살아서 이 땅을 떠나겠다고?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손가락 끝에 그년의 머리카락이 한 움큼 빠져나왔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고였습니다. 돈, 그깟 돈 다 처먹고 뒤져라. 그런데 말이야,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야. 저는 미리 준비한 끈으로 그년의 손목을 묶어버렸습니다. 이미 경찰들이 이 여인숙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비웃고 도망친 데가 이제는 가중처벌로 돌려받을 차례였습니다. 내가 내 새끼 가슴에 박은 대못, 내 몸뚱어리에 평생 받고 살아. 감옥이 내 종착역이야. 거기서 썩어가며 피눈물 흘려봐. 그녀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티끌만큼의 동정도 잃지 않았습니다. 억장이 무너진 자리에 도끼가 들어차 이제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파랗고 빨간 불빛이 그년의 파랗게 질린 얼굴을 비춥니다. 저는 그년의 면상에 침을 되뱉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칼날처럼 차갑지만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민아, 엄마 이제 집에 가. 그년 잡았어. 다 끝났어.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간 흉터는 남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피눈물로 씻어낸 이 지옥 같은 시간을 딛고 나는 내 새끼를 데리고 보란 듯이 살아낼 겁니다. 결과는 완승이었습니다. 심장이 난도질당하고 피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그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 판결문 한 장에 담겼습니다. 공갈, 협박, 횡령 교사, 명예훼손, 그리고 내 새끼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동학대 방조죄까지. 그년의 죄목이 낭독될 때마다 제 손톱은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고인 최유리, 징역 5년에 처한다. 법정 구속합니다. 판사의 서늘한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그년의 고개가 꺾였습니다. 그년이 살던 으리으리한 아파트 보증금, 내 남편 피를 빨아 산 명품, 백, 번지르르한 외제차까지 싹 다 압류했습니다. 이제 그년에게 남은 건 걸레짝보다 못한 몸뚱어리와 시퍼런 수입뿐입니다. 그년이 구치소로 이송되던 날, 저는 철창 너머로 그년의 마지막 몰골을 마주했습니다. 부려씨같이 번들거리던 얼굴은 어디 가고 퀭한 눈등엔 공포만 서려 있더군요. 형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여기서 나가면 정말 갈 데가 없어요.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네. 비굴하게 매달리는 그년의 목소리에 비릿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진 5,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년의 발밑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툭 던졌습니다. 기억나니? 내 남편 장례식장에서 내가 그랬지. 애들 과자나 사주라고 비웃으면서 던져주던 그 돈. 그년의 눈동자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마지막 인심이다. 5년 뒤에 기어 나와서 컵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쓰레기통 뒤지며 살진 말아야지. 안 그래?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처절한 통곡 소리가 등 뒤를 때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 문을 나서는 순간 며칠 밤낮을 괴롭히던 등줄기의 식은 땀이 비로소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명치 끝을 꽉 막고 있던 시커먼 숫덩이가 조금은 씻겨 내려간 기분입니다. 하지만 압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내 새끼 가슴의 흉터는 평생 가겠지요. 그래도 저는 살 겁니다. 내 새끼 손잡고
전연이 망쳐놓은 우리 인생을 보란 듯이 다시 세울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남는지 세상에 똑똑히 보여줄 차례입니다. 이제 집안에는 지독했던 향 냄새 대신 구수하고 뜨끈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합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피눈물을 쏟던 그 거실에 우리 수민이의 웃음소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딸아이는 당당히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시장 골목 한 귀퉁이에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지고 억센 나무를 다듬느라 손마디는 굵어지고 손등은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친 손이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전연의 피 같은 돈이 아니라 내 땀방울로 번 돈으로 내 새끼 밥상에 고기 반찬 올려줄 수 있으니까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찬바람이 불 때 가슴 한 구석이 시려올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 그년에게 당했던 수치심이 비수처럼 심장을 툭툭 건드리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하늘은 스스로 일어서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반드시 자기가 흘리게 한 타인의 피눈물을 제 잔에 담아 마시게 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속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가슴 속에 울화가 치밀어 올라 긴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심장을 쥐어뜯고 계시나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시원한 비수가 되길 바랍니다. 그 비수로 가슴 속 맺힌 울화를 단번에 찢어버리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기는 반드시 자기가 흘리게 한 피눈물을 자기 잔에 담아 마시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평범한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악마들에게 날리는 시원한 한방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미어지는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내일은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봄볕이 들기를 이 못난 여편네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